386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바로 y 이퀄 fx 그래프인데 바로 점근선이 x 이퀄 2, y 이퀄 2인 바로 유리함수가 되겠죠. x절편, y절편 모두 다 1입니다. 자, 이럴 때 합성함수 이야기가 되네요. 그죠? 바로 f를 2025번 합성했을 때 x 이퀄 1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규칙성이 발견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의 값을 알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F1의 값은 x가 1일 때의 y값이니까 바로 1일 때의 y값 얼마가 되죠? 바로 0이 되죠. 1이 아니라 y값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자꾸 여러분들이 1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여기 숫자 1이 있다고 해서 y값을 함수값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F1의 1은 바로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2의 1은 어떻게 되죠? 자, F를 두 번 합성했으니까, 자, 첫 번째 이 함수값이, 알맹이의 함수값이 껍데기에 바로 정의역이 되니까, x 이퀄 0에서의 함수값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벌써 두 번 합성하니까 자기 자신이 나왔다. 그 말은 F2가 바로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3의 원은 바로 합성함수를 세 번 하면 다시 1을 넣으면 얼마가 되겠다? 함수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홀수번 합성하면 함수값이 0이고 짝수번 합성하면 바로 함수값이 1이 된다. 즉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2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는 홀수니까 바로 F의 2025에 대한 바로 합성함수 값은 바로 누가 같다? F1의 1의 값과 같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식을 한번 적어 본다면 F n번을 합성한 바로 1에 대한 n번을 합성한 바로 함수 값은 어떻게 된다? 0이나 1이 될 수 있는데 0은 바로 n이 무엇일 때? 홀수일 때 그렇게 된다는 말이고 자, 1은 언제? n이 짝수일 때 함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87번부터는 바로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처리하지 않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유리함수는 가끔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살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가 자, 일반화시켜서 cx 플러스 d분의 바로 ax 플러스 b라는 바로 유리함수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유리함수에 바로 무엇을 구하라?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죠? x와 y의 자리를 바꿔줘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x와 y의 자리를 바꿔보면 자,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y 플러스 d분의 AY가 아니죠. CX죠. 그죠? CX였으니까 CY 플러스 D분의 AY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이 식을 Y꼴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자, 여기에 바로 이 X와 CY 플러스 D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CXY가 되겠죠. 그리고 X와 D를 곱해버리면 DX가 되겠습니다. 얘가 대각선의 곱이고 그게 바로 무엇과 똑같다? 바로 분자와 똑같다.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y꼴로 정리하기 위해서 ay를 이용해 볼까요? ay를 이용해 보면 y로 묶어버리면 바로 y꼴로 정리해야 되니까 cx-ay는 자, 여기에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y꼴 이 cx-a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 cx-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라고 고칠 수가 있겠죠. 이 함수가 바로 주어진 유리함수의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역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식을 비교하면요. 어떤 형태가 있느냐면 자, 분모에 있는 이 x의 개수는 그대로 따라 들어오죠. 그대로 따라 들어오고 분자에 있는 이 상수도 그대로 따라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모에 있는 상수와 분자에 있는 이 x의 개수는 어떻게 되어 버렸나요? AD가 자리를 바꾸었죠. AD를 자리를 바꾸면서 각각 무엇을 붙였습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죠. 따라서 D가 위로 올라가서 X의 개수가 되면서 마이너스 D가 되고 자 위에 있는 X의 개수 A는 아래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바꾸어집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면 좀 편한데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면 이 x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요. 자, 이 개수와 바로 상수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네 개를 보면 우리 여기서 갈로를 쳐본다면 바로 행렬의 성분과 비슷하죠. 일행 일렬의 성분, 일행 이열의 성분, 이행 일렬의 성분, 이열의 성분과 비슷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에서 배웠지만 바로 일행 일렬과 일행 이행 일렬에 있는 성분을 주대각선의 성분이라 하고 일행 이열과 이행 일렬의 성분을 부대각선이라고 했죠. 자, 그 부대각선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대각선에 있는 이 성분들은 가만히 두고요. 바로 주대각선만 어떻게 해버리라 자리를 바꾸면서 보호를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역함수를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할 때는 바로 주대각선은 자리를 바꾸면서 보호를 바꾸어 주고 부대각선의 위치는 그대로 남겨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y꼴 만약에 3x 마이너스 1분의 5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함수의 바로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y 인버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대각선의 위치는 그대로 남겨두고 주대각선을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올라가면서 부호 바꿔서 1이 되어서 1x가 되고 이 5는 부호를 바꾸어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분수식에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줘도 변함이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줘 버리면 마이너스 cx 플러스 a가 되고요. 여기는 dx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책에는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이렇게도 나오면 똑같은 우리가 성분으로 비교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대각선을 어떻게 했죠? 자리만 바꾸었죠. 주대각선을 자리만 바꾸었고
부대각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호만 바꾸었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두 개 중에 편한 것으로 하면 되겠어요. 즉, 두 번째 방법으로 한다면 y의 역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주대각선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주대각선은 원래 식에서 자리만 바꾸고 부대각선은 부호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대각선 해볼까요? 자리만 바꿔보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5가 되겠죠. 부대각선은 부호만 바꾸면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이 식에다가 분모 분자를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줘 버리면 분모는 3x 마이너스 5가 되고 분자는 x 플러스 1이 되어서 똑같은 결과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보통 첫 번째 방식을 많이 썼거든요. 자, 주대각선은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자, 부대각선은 그대로 적고, 아니면 주대각선은 자리만 바꾸고, 부대각선은 부호만 바꾸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보시면 fx가 유리함수인데 f가 f 인버스와 같다고 하죠. 즉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역함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냥 여기서 그대로 이 공식대로 이 식대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자, fx와 f 인버스 x가 바로 어떻게 된다? 같다고 했기 때문에 fx는 2x 플러스 3분의 ax가 되고 자, 역함수는 어떻게 되죠? 자, 이 부대각선은 그대로 여기는 부대각선을 생각한다면 상수가 0이니까 얘는 그대로 놔두고 3과 A를 부호를 바꾸면서 자리를 바꾸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면 되겠죠. 이 두 식이 뭐 해버리면 된다? 같아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식을 관찰해 보시면 여기 2x, 2x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수 마이너스 a가 얼마가 되면 되고 3이 되면 되니까 a 값이 바로 마이너스 3이다. 아니면 분자에 있는 x의 개수를 봐도 a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역함수와 똑같은 함수가 우리가 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y꼴 x죠. 이 y꼴 x라는 이 바로 기울기가 1인 바로 이 직선은요. 바로 y꼴 x 대칭을 해도 자기 자신이죠. y꼴 x를 y꼴 x 대칭을 해도 자기 자신이니까 바로 y꼴 x는 바로 무엇이 된다?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같은 함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은 자, y꼴 x 대칭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요. 한번 역함수를 구해 볼 거예요. 역함수를 구해보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어 준다고 했죠. 그런 다음 y꼴로 정리하면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되어서 이 원래 함수의 역함수도 자기 자신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직선에서는 y꼴 x는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같겠죠. 자,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바로 이 분수함수, 유리함수에서 바로 y꼴, 자, cx에, 자, 여기 cx와 여기에 상수, 이 분자의 상수는 그대로 있는데, 이, 여기에 ax면
여기에 상수가 마이너스 a가 되어버리면 보세요. 마이너스 a가 되어버리면 역함수를 구해보면요. 자, 부대각선 CX와 B는 그대로 있고요. 주대각선을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꾸어주면 이 마이너스 A는 부호가 바꾸면 A가 되어서 AX가 되고 이 AX의 A는 부호를 바꾸어서 R을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되어서 바로 원래 함수와 자기 자신이 바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여기가 3이니까 바로 이 x의 개수는 이 3의 바로 절대값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3이다 해서 그대로 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고요. 자, 자기 자신이 바로 역함수와 같은 함수 이 세 가지 정도를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물론 분수 함수에서 가장 기본형인 y 꼴 x분의 상수 이 기본형도 보세요. 이 기본형 자체가 여러분들 바로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y 꼴 x에 대한 대칭이죠. 그럼 얘도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살짝 바꾸어 보면 x 이퀄 y분의 k가 되니까 정리해보면 그 역함수는 바로 자기 자신 y 이퀄 x분의 k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바로 같은 함수를 조금 알아두면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간단하게 처리는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푼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역함수를 좀 빠르게 구하는 이 바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으면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1188번입니다. 자, fx가 바로 유리함수인데 역함수를 그대로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역함수를 구해보면 x와 마이너스 3, 바로 부대각선은 그대로 존재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b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자에 있는 x 개수 4가 분모로 내려오면서 상수 자리에 부호 반대로 가고 이 a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호를 바꾸어서 바로 뭐가 된다? 분자 자리에 가니까 이 2의 값이 바로 마이너스 a가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a가 2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3, C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A, B, C를 모두 곱하면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fx 유리함수를 직접 fx를 y로 두고 x, y의 자리를 바꾼 다음에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생각해도 되겠지만 이 정도의 팁을 알아주면 쉽게 처리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189번입니다. 자,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바로 상수 A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물론 역함수를 직접 구해도 되겠지만 우리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죠. 웬만하면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역함수를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역함수에서 많이 풀어봤잖아요. F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한다면 이 두 함수가 모두 3,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첫 번째, 자, F3의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역함수도 이 점을 지르니까 바로 F 인버스 3도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함수는 항상 원함수로 대응 관계를 바꾸어 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x와 y의 자리를 바꾸어 주면 기억나죠? 자리를 바꾸어 주면 이 역함수는 원함수로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fx가 3, 마이너스 2도 지나고 마이너스 2, 3도 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두 식을 가지고 바로 이 식을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처리해 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x가 3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2니까 3을 대입하면 분모는 1이 되고요. 분자는 3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값이 바로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 값이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분모가 마이너스 4가 되죠. 분자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바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식을 연립 방정식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bb가 같으니까 서로 빼어주면요. 자, a 값은 5a가 되고요. 빼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플러스 12가 되어서 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A 값이 얼마가 된다? A 값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A 값이 2면 B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2를 대입하면 6이 되니 마이너스 2가 되려면 B 값은 마이너스 8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와 B의 합은 2-8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6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실질적으로 역함수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역함수를 바로 구하면 자, X와 B는 부대각선 형태의 자리는 그대로 남겨두고 주대각선은 부호를 바꾸어서 자리 바꾸면 2X의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F 인버스 A가 바로 몇 콤마 몇을 지난다? 3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3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A분의 바로 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자, 이식과 원래 주어진 원래의 함수에서 대입한식을 연립방정식 처리해서 A, B를 구해도 되지만 자,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역함수의 성질, 즉 대응관계의 순서를 바꿔주면 자, 역함수는 원함수로 돌려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fx는 3,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3을 지난다는 것을 알면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190번입니다. 유리함수 y fx의 그래프가 두 직선 y x 플러스 5,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fx에서 이 두 개의 직선은 무엇이죠? 바로 fx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1과 마이너스 1에 대한 직선에 대하여 선대칭이라고 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fx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직선이 바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 이 두 개의 직선도 각각 어떻게 시키면 되나요? y꼴 x 대칭을 시키면 그 역함수도 바로 이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되겠죠. 따라서 y꼴 x 플러스 5와 y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바로 역함수를 구해주면
그 직선이 바로 이 두 개의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y 꼴 x 플러스 5의 역함수를 구해보면요. x와 y를 자리를 바꾸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y는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두 번째는 y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도 역함수를 구해보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y가 이항하면 y가 되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역함수는 바로 이 두 개의 뭐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바로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바로 대칭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A, B, C, D의 값을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A는 1, B는 마이너스 5, C는 마이너스 1, D는 마이너스 3이라고 봐도 되고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3, C가 1, D가 마이너스 5로 봐도 되니까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모두 더해주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뭐가 되죠?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참고상으로 이 두 개의 교점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5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교점을 구하면 2x는 바로 마이너스 8이 되어서 x는 바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4면 y는 얼마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의 바로 교점의 좌표가 바로 역함수의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 되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의 바로 교점을 찾아보면요. x-5는 바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고 이항하면 2x가 얼마가 되겠다? 바로 2가 되겠죠. 따라서 x가 1이 되고 x가 1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함수의 바로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4,1이 되고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1,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도 바로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다? y 꼴 x 대칭 관계에 있다는 거. 바로 xy 좌표를 바꾸어 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1191번입니다. 자, fx가 유리함수로 주어졌는데 다음 합성함수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 f 인버스와 f를 합성하면 저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항등함수가 되죠. 이게 바로 무슨 역할? 귀신 역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즉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두 개를 합성함수를 먼저 생각해서 얘가 무엇이 된다? 바로 항등함수가 된다고 생각해도 되죠. 왜?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하고의 합성은 무엇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서 그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함수하면 합성을 시키면 바로 i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어떤 걸 두 개 이용해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f 인버스 5의 값을 구해달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필요 있나요? 9에서 5를 대입해도 되지만 자,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된다. 이 값을 구하니까 그 값을 k라고 한다면 자, x와 y의 위치를 바꾸어 주면 바로 역함수는 원함수 형태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이 성질이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따라서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바로 k를 대입하면 원래 함수의 x 자리에
k를 대입하면 그 값이 함수값이 5가 된다는 거죠. 자, 분자 2x-3은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5k-15가 되겠네요. 따라서 2k가 이하면 3k가 되고 마이너스 15가 이하면 1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k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바로 합성을 하면 그 함수 자체는 무슨 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되고 그 항등함수가 되니까 그 함수 자체를 지워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1192번입니다. 함수 fx가 유리함수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함수 gx가 자, f와 합성을 시켰을 때 f 합성 gx도 x가 되고 g 합성 f도 x가 되죠. 즉 x가 솔라당 나왔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바로 이 함수는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또 교환 법칙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 말은 F와 G의 합성함수가 바로 항등함수가 된다는 말은 F와 G는 바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죠. F의 역함수가 바로 G가 되고 G의 역함수가 바로 F가 되는 두 함수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x가 그대로 복사해 나오면 이 합성함수의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f와 g의 역함수일 때 g 합성 g의 3의 값을 구하라는 것은 먼저 이 안에 있는 알맹이 함수 값부터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g3의 값을 우리가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 없이 k라고 둔다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x와 y를 자리를 바꿔주면 g의 역함수인 바로 f로 돌려주면 되겠죠. 즉 fk가 3이 되는 k 값이 이 바로 알맹이 함수의 함수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x자리에 k를 대입하면 k분의 1분의 k-1분의 2k-4가 바로 3이 되는 k 값을 찾아주면 자 분자 2k-3은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3k-3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k 값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g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면 그게 최종 정답이 되겠죠. 그럼 g 마이너스 1의 값을 이번에는 a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또 역함수를 원함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x와 y의 자리를 바꾸어주면 이 g는 g의 인버스인 f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이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a-1분의 2a-4가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분자 2a-4는 대각선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같게 되면 3a가 바로 얼마가 되겠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가 바로 얼마가 된다? 3분의 5가 되므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바로 이 정답은 3분의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구해놓은 상태, 이 역함수 gx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x와 마이너스 4는 그대로 두고 2와 마이너스 1의 부호를 바꾸어서 자 마이너스 1은 올라가서 1이 되니까 1x가 되고 2는 뭐가 된다? 내려와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g 합성 g3을 구해도 되겠죠. g 합성 g3의 값을 그대로 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알맹이 함수 값이 3을 대입하면 1이 되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g-1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맞나요? 분자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3분의 5가 된다. 자 이렇게 구해도 되니까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풀이도 완벽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93번입니다. 자, F 함수와 G 함수가 모두 다 유리함수로 나타나져 있죠. 자, 이럴 때, 자, 다음 바로 합성함수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전체의 인버스이니까 이 식은 어떻게 되죠? 앞뒤 순서를 바꾸어 주면서 역함수를 각각 붙여주면 되니까 G 인버스 합성이 앞으로 가고 F 인버스 인버스인 F가 뒤로 가서 바로 이 값을 구해주는 것과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자, 따라서 G 인버스에 바로 F3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F3은 쉽게 구할 수 있죠. 3은 분모가 2 되고요. 분자는 6이 되니까 2분의 6이니까 3이네요. 바로 이 값이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G 인버스 3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G의 역함수를 구해서 생각해도 되겠지만 이 값을 K로 둔다면 바로 원함수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GK가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X 자리에 K를 대면 2K분의 2K-1이 바로 3이 되는 K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마이너스 1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B 단계까지 모든 풀이를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C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